그러니까 마녀가 보냈습니다. 네. 왜 마녀냐 그러실진 모르지만 제가 이제 고스트 스테이션 신해철 우리 대마왕님께서 인정한 원탑 마녀였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제가 마녀니 우리 방송에 보내시는 모든 메일이나 댓글에 대한 물음, 댓글 소개에 대한 아이디는 임의적으로 제가 마구 지어서 방송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뭐 성별 관계 없습니다. 그냥 다 마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실제 사용하는 댓글의 아이디를 방송에서 인용해서 내보내게 되면은 그거 역시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 따라 또 기분이 언짢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이디는 그냥 남녀 상관없이 무조건 마녀고 제가 지어서 아이디만 지어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하시면서 방송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뭔 얘기했다가 또 이 얘기했나? 자, 인터넷 메일 소개권.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이 메일 내용은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교 2학년까지만 정확히 들어올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이제 방송과 좀 관계가 있어서 갖고 왔어요. 이거는 댓글과 상관없고 그냥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메일입니다. 띵까띵까 마녀가 보낸 이메일입니다. 도통 오질 않던 문자가 야심한 시각에 오더라고. 어느 녀석인가 싶어 후딱 핸드폰을 열어봤지. 나 누구게 맞춰봐 이러면서 아주 깜찍한 녀석이 누굴까 궁금해서 골똘히 생각했지. 그런데 누군지 모른 거야. 그래서 너 누군데? 하고 보냈더니 이름을 찍어서 보내주던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 거야. 어쩐지 야심한 시각에 문자가 올 일이 없는데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몇 살이냐? 하고 보냈어.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17이라고 보냈더라고. 문자 보고 내심 기대했는데 17이면 나보다 3살이나 어리잖아. 난 참고로 연하나 동갑은 남자로 안 보이거든. 물 건너갔나 싶어서 문자 씻고 컴퓨터를 막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이놈이 야, 너 왜 네 나이 안 밝혀? 이런 거야. 이놈 꽤 성깔이또군. 그래서 시비가 붙어서 문자로 욕 날리고 별의별 문자로 그러다가 지친 거야. 그런데 이놈 상당히 귀엽더군. 말투나 하는 짓을 봐서는 이게 이잼 식구로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 이잼 지지자냐? 하고 물었더니 역시 식구였던 거야. 겔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때부터 둘이 친해져서 내란 정국 이야기부터 이잼 얘기 신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얘가 또 여자야. 얘가 웃긴 게 얘도 내가 남자인 줄 알았대. 남자인 줄 알았대. 여자들끼리 서로 남자인 줄 알고 몇 시간째 문자를 주고받은 거야. 그랬대네요. 하여간 식구는 딱 냄새가 나더라니까. 이잼 생각해서 마무리해주고 싶은데 마무리가 안 되네. 마녀 안녕. 미안. 이 문자의 단점이면서 이게 또 매력이 아닐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글쎄. 요새 저도 문자 찍는 법에 대해 열나연마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찍어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컴퓨터 키보드 치는 것조차 닭발, 오리발, 독수리 타법 수준의 핸드폰에다 이 문자를 찍는 것도 좀 제법 느립니다. 그런데 왜 이 핸드폰에다가 문자를 찍고 있는 남자를 보면 이 남녀 차별이라고 뭐 그러실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닌데요. 그게 그렇게 쪼잔해 보여요. 왜 그럴까? 이 여성은 섬세하며 그 남자는 선이 굵다라는 이 생각. 이 관념조차 대표적인 성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사고방식 중 하나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문자를 날리면서 막 이상한 뭐 이모티콘 만들고 거기에다 이상한 뭐 기호 표시 뿌잉뿌잉 기호 막 이런 거 더해서 그 사실 말로 표현 안 되는 게 문자에서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표현이 이게 무뚝뚝한 사람은 문자가 사실 좀 낫습니다. 낫다니까요. 그 외려 그래서 여성들이 문자를 섬세하게 찍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럭저럭 그런데 남자들이 문자를 후훅 후훅 막 이렇게 찍고 이렇게 문자 온 걸 보면서 헉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글쎄 문자를 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이제 되는 것을 만드는 거더만요. 해참. 왜 찍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리 쾅쾅 울리는지요. 그래서 전화 잘 안 들리는 지역에서 실컷 놀다가 그래 3시 반 남편이나 마누라한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문자를 막 찍노라면 굉장히 이게 필요하더만요. 연애하는 사람들 꽤나 필요할 겁니다. 다 재워놓고 혼자 소리 쾅쾅 울리는 지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밤새도록 놀다가 때론 문자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하고 사람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 가운데에서 이 이메일로 글자로 이렇게 뭐 하는 게 있겠지만 있죠. 핸드폰을 가지고 문자를 찍는다는 거 역시 새로운 종류의 문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짧은 몇 줄의 대화와 실시간에 거의 대화에 가까운 수단으로, 그러니까 수준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오가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핸드폰 문자류만의 그 말투, 사실상은 말투가 아니라 글투이죠. 글투인데 이 말투 같은 게 생겨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생겨나고 뭐 이러는 건데 그 제일 부러워했던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이 텔레파시잖아요. 그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인데 사파이 소설, SF 소설 가운데서 이상한 그 존에 있어요. 그게 있는데 ESP 초자연적 그게 뭐였지? 초월적 직접 감각 능력 뭐지?
엑스트라 스페셜 퍼셉션 뭐 AI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거 너무 자세한 얘기를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아무튼 그걸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한테 바로 머리에 딱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을 굴려가지고 어디 있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뭐 기계들이 이렇게 점점 좋아지니까 좋아지고 나면 정말 ESP가 부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한편에 비해서 기계나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가 그 문화라든가 인간이 게을러지고 기계의 노예가 되고 이런 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한편에서는 기계로 인해서 인간이 너무 예속된다라는 과장 너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한편에 기계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양쪽 다 제 생각에는 뻥인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겠죠.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근데 또 이렇게 횡설수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잠깐만 이렇게 딱 눈 감았다 떠도 새로운 하나의 문화 패턴이 생겨나고 새로운 유행이 생겨나고 새로운 기계와 통신수단과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그걸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기술 자체에 뭐가 달려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화상전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엄청 발전하고 지금보다 더요. 각 가정마다 거의 화상전화를 놓게 된다라면 글쎄 뭐 화상전화에는 당연히 화상을 오프시키고 그걸 쓰는 기능에 달려 있겠죠. 화상을 오프시켜야 돼요. 화상을. 그런데 이런 예를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죽책스럽게 시엄마가 급한 일로 아침 7시에 전화하면서 화상전화로 카메라 앞에 뚝 서자 아가야 하고 전화를 때린다.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딱 왔다. 졸지에 모니터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간밤에 자던 모습 그대로인데 옷 줘서 입고 머리 정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다음에 카메라 앞에 서야 될 것 아니겠어요? 주책이에요. 주책. 욕 무지하게 하는 이렇게 듣게 되는 욕 무지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전화하면서 화상 전화를 때리는지는 난 모르겠다고 뭐 이러면서 아버지가 또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아들내미 유아학과 에 있는데 얘야 뭐이 이렇게 화상전화를 딱 때렸어 얘야 이러면서 방안이 이제 그런 사이에 방안을 이제 쫙 보여준다. 간밤에 이제 친구 녀석들 술 먹다가 뒹굴러서 나자빠지고 있고 저쪽에 빈병 소주병 뭐 이제 맥주병 300개씩 뒤뒹구르고 있고 말도 안 나와. 뒹굴러 있고 막 이 상황에서 그걸 치우느라 허벌 이게 뭡니까? 그게 기술이 꼭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건 아니니까 뭐 어쨌든 그런 계속
결론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죠. 왜냐면 방송, 이 조금 전에 일어났기 때문인데, 새벽에 녹음하고 있어요, 새벽에. 졸려서 그래요, 졸려서. 일단, 첫 곡 들으시면서,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예, 또 꾸벅꾸벅 졸다가, 방송 한번 들어보겠다. 이 시간에 일어나신 분, 하품 한번 세게 때려보면서, 수치세, 떴다 그녀 들어보면서 시작해봅시다. 떴다 그녀. 과거 이제 경험을 되살려봐서 우리 이제 고스트 스테이션이 채널 부명이잖아요. 고스트 스테이션 배지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뜬금포. 요즘 막 광장에 나가면 깃발 많은데 우리는 이제 배지를 다는 거죠. 그건 일반적인 흔한 그런 배지가 아니라 이게 막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디자인을 결정하고 뭐 이런 고스트 빠찌, 엽기적인 문구와 도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시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의 언뜻 아이디어인데요. 이 고스다워야 하니까 이 빠찌를 가로 세로 1m 되는 사이즈로 하면 어떨까? 어때요? 그래갖고 뒷판에, 그러니까 등판에, 뒷판이 아니라 등판에 얹고 다니게 앞에다 달면 이렇게 옷이 축 늘어지고 처지니까 등짝에다가 이걸 달아가지고 이 빠찌를 2개를 이제 달게 되면 같은 걸로 그 유흥업소 앞에서 막 흔들고 있는 샌드위치맨처럼 되는 거예요. 고스고스.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다. 어떤 분께서 이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바나나에 대한 여러분의 피드백인데요. 아이디 깊은 관속 옹달샘 씨는 카페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시켰는데 가서 그랬대요. 언니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어요? 내가 이랬더니 순간 경직된 그 언니의 표정 이해할 수 없었대요. 이걸 이제 뭐 이러한 내용을 제가 이제 말을 좀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해할 수 없었지. 근데 방송을 듣고 깨달은 거야. 바닐라와 바나나가 다르다라는 것을. 마녀. 나보다 더 마녀를 이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바닐라와 바나나가 다르더라도 세상 굴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바나나 아이스크림이 없다? 바나나 아이스크림이 없다니. 100원짜리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있단 말이야. 그 100원짜리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크기도 작지 않고 예전에 얼음 박혀있고 그런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그거는 지금 100원은 아닌 것 같고 1000원 넘지 않나요? 이분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 그리고 아이스크림 아니라 하드 아닌가? 하드 아닌가? 이게 지금 사연이 2개예요. 한꺼번에 읽어드려 보니까 3개인데 내존보소 마녀가 보냈어요. 바나나 맛 아이스크림이 있다. 그러므로 바나나 맛 아이스크림이 있다. 내존보소 마녀. 이마트에 판대요. 이마트. 이마트에 판대요. 바닐라 우유가 없다고? 바닐라 우유도 있던데? 응? 바닐라 우유도 있답니다. 친구랑 점심 먹고 카페에 커피 마시러 갔는데 메뉴판 보니까 좋아하는 화이트 초콜릿이 있길래 그것까지 시키려고 했다가
친구가 바닐라 우유 맛있다고 하더군. 생전 처음 보는 걸 주문했어. 어떤 거냐 하면 따뜻하게 데운 우유 위에 거품이 있고 바닐라 향을 첨가한 것 같았어. 아, 거기 그리고 메뉴 중 특이한 게 있는데 차고 마시는 우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뭘까? 이게 뭐예요? 그게 뭐긴 차고 뭐 마시는 우유? 그냥 우유 아니야? 어? 그냥 우유일 것 같은데? 차고 마시는 우유? 그냥 우유라는 말 같은데? 그냥 우유 같으면 간판에 왜 그렇게 썼겠어요? 어? 차고 마시는 우유래잖아요. 어? 이게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도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인간하고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다 보니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서 차고 맛이 있는 우유인데도 또 이걸 붙들고 의심을 합니다. 사람들 있죠. 아, 내가 의심하는 건가? 아무튼 차고 맛있는 우유래잖아. 그냥 우유겠지. 간판에 적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뭔가 있어빌리티하게.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영화 바닐라 스카이 봤어?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바닐라 스카이 봤죠? 그 탐 크루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귀었던 여자 무슨 크루즈 있는데 근데 그 여자랑은 헤어졌죠. 하여튼 그 여자랑 둘이 남녀 주인공으로 나온 거 봤어요. 봤어. 한참 전에 봤지. 이거 고등학교 때 봤나 대학교 때 봤나 아무튼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스카이 하늘에 나 이제 바닐라 향을 첨가한 게 바닐라 스카이 아니에요? 따뜻하게 데운 스카이에다 바닐라를 첨가한 바닐라 스카이라니까요. 이제 막 신경질 난다. 바닐라랑 바나나 얘기. 막바지 방송이 보냈어요. 마녀 게살이 없는 거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사 지낼 때 일 안 하고 맛살 겉포장지 자르고 읽고 있었는데 글쎄 게살이 아니고 거의 동태살인 거 있죠? 아니 그럼 동태살 맛살이라고 그러던가. 하긴 게살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동태로 치면 꽤 성분이 들어간 거니까 동태살이라고 해도 될걸? 그러니까 동태살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진짜 게살로 만든 게 게살은 얼마나 비쌀까? 예? 제 혼자 하는 얘기예요. 게살로?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게살로 왜 게맛살을 만들어? 그냥 게살 먹지. 게살로 왜 게맛살을 만들어? 바나나 맛 위에는 바나나가 들어가 있지 않고 병 맛에는 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며 자두 맛 위에는 자두가 들어갔지 않다. 지금 그거에 대한 댓글이에요 이게. 게살로 만들어야지. 아니, 게살 만드는 게 아니라 게살을 왜 만드냐니까요. 게살을 그냥 먹어야지. 하여튼 바닐라와 바나나가 같은 게 아니라는 것에 나 충격받았어. 그럼 안녕. 근데 너무 허접하다. 여기까지 너무 허접하다가 내용이었어요. 너무 허접한 거 알기는 압니까? 이게 게살을 먹지 게살로 왜 게맛살을 만드냐니까요. 아무튼 바닐라와 바나나 같은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자신이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이었어.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 옛날이지만 그 예전에 니들이 게맛을 알아? 이 신구 선생님 CF 기억들 나실 겁니다. 좀 어리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만 하여튼 니들이 게맛을 알아?
이렇게 이분이 신구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응? 니들이 게맛살 맛을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닌가요? 나 피야? 게맛살은 또 게살이 아니고 사실 뭐 그쵸. 바닐라 우유는 바나나 우유가 아니고 바닐라는 또 바나나가 아니고 야 세상 살겠습니까? 신경 쓰여갖고 이거 무지하게 신경 씁니다 이거. 아 근데 배고프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배가 고프네. 물이라도 먹어야겠어. 며칠 전에 방송할 땐 이 졸려서 괴롭더니 지금은 또 배가 고파서 방송이 되게 힘듭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데 자, 이 시간에 먹으면 자, 다음날 아침에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체중 빡빡 늘어날 거 생각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꽤 될 겁니다. 그쵸? 지금 새벽 한 2시 반쯤 됐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체면을 걸어서 식욕을 이제부터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욕 억제. 자, 식욕 억제 체면. 몸을 편안하게 하고 가부좌를 들고 어깨를 나란히 한 편안한 상태 혹은 편하게 하기 위해 의자에 앉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 자기 체면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다음날 아침에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자, 10, 9, 8 눈을 감습니다. 7, 6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5 손발이 무거워집니다. 5, 4 마음속에서 모습이 선명해지면서 다음날 아침 자신의 영상을 명상의 모습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근데 내 몇 가지 됐죠? 나도 식욕 억제하느라고. 3, 2, 1, 땡. 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 있는 당신의 모습이. 갑자기 밥 먹고 싶네, 밤. 안 되겠습니다. 이거, 배고프니까 방송이고 체면이고 나발이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모습을 생각해보니까 밤이, 군밤, 겨울의 군밤, 그 향기와, 겨울엔 군밤이 최고야. 그쵸? 군밤이 최고예요. 음악 나가시는 동안 뭐 좀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먹어보려고 하니까 집에 상태가 좀 허접하네요. 먹을 거라고는 고양이 6마리 뿐인데. 말을 잘못했네. 먹을 거라고는 고양이 사료밖에 없는데. 고양이가 저보다 팔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영숙이 영철이가 안아가지고 하나하나 먹이면서 고양이 영양제도 3종류나 되고. 이메일 내용은 중고 대학생만 들어올 수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미소년 중독 킬러가 보낸 내용입니다. 올해로 15살 된 여리여리여린 꼬마야. 사실 꼬마라는 말로 그냥 쓰는 거야. 너무너무 싫지만 땡땡 저희 이제 커뮤니티 이름이에요. 애는
언니 오빠들이 많으니까 그냥 꼬마라고 해. 자기 마음이야. 제목이 이게 재밌어서 뽑아오는데 뽑아온 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오늘 방송할 내용하고 이렇게 메모한 게 겹치다 보니까 제가 제 글씨를 뽑아온 거를 옮겨 적은데 모르겠네요. 뭐라고 막 짓거리면서 써갖고 제가 제목이 뭐냐면 이제 무다리라서 슬프대요. 마녀는 내가 왜 무다리의 비애라고 제목을 적었는지 궁금할지 몰라. 안 궁금하면 말고. 예, 안 궁금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사연. 여기에 이렇게 사연 올릴 때는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이런 빌미를 제공하지 마세요. 그리고 15이면요. 옛날이면 라떼가 아니라 옛날이면 시집가서 애도 낳았습니다. 본인이 어리디 어린 꼬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고스에선 12살 이상이면 다 어른으로 쳐줘요. 그리고 13살짜린 당신이나 아니면 50이 넘은 약간 주책스러운 고스 식구나 다 그냥 동등한 인격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일단 얘기부터 하자. 당시 난 중학교에 입학한 파릇파릇 단 신입생이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 내가 학군이 좋은 곳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사악한 우리 엄마는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반년 동안 헌 교복으로 버티라는 엄명이 있었어. 그런데 헌 교복까지는 괜찮아. 그 헌 교복은 상당히 짧게 줄여져 있는 교복이었던 거야. 두둥. 그 교복 원래 주인이었던 언니가 잘 놀던 날라리였는지 통도 딱 붙게 줄여 있고 길이도 완전 미니스커트였어. 입어본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지. 솔직히 내가 다리에 자신이 있었더라면은 반겼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 몸 중에서 가장 다리에 자신이 없었거든. 유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친가 쪽, 친척 중 다리 굵기가 상당하지. 나도 그 열성 유전자인 거지. 교복을 늘려보려고 봐도 늘릴 처언이 없어요. 난 어쩔 수 없이 입고 다니게 되었다고. 걸어 다닐 때마다 남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난 당당하게 걸어 다녔어. 하지만 남학교 옆을 지날 때 남학생들이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어. 잠깐 멈췄잖아요. 잠깐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이 남학생들의 따가운 시선이 내 다리를 예뻐서 쳐다본 게 아니라 그 용기에 신기해서 쳐다보는 눈치가 느껴졌어. 남학교 옆을 지나갈 때마다 민망한 눈치를 감출 수가 없었어. 난 적어도 분위기 지적인 꽃미녀가 되고 싶었다고. 결정적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나. 내가 친구하고 500원짜리 싸구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제발아. 치마 무지하게 짧다. 통도 확 줄이고. 와, 장난이 아니네. 근데 다리 완전 무다. 쟨 야채 가게 가면 안 될 거야. 주인 아줌마가 무인 줄 알고 쫓아올 거야. 맞아. 쟤 너무 우해. 다리도 두꺼운 게 치마도 짧게 입고 다녀. 저거 완전 미친 거 아니냐? 난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툭 하고 떨어뜨리고 말았어. 반 패닉에 빠졌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들으니까 들을 줄은 몰랐거든. 그 용돈을 모아
새 교복 치마를 사 입었지. 와, 처절하다. 다른 학교로 전학가서 평범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아직까지 그 상처는 남아있지. 마녀, 내 다리가 그렇게 굵은가? 남들 먹을 만큼 먹고 남들 운동하는 것만큼 하고 하는데 왜 나만 유독 다리가 굵고 두꺼운 걸까? 왜? 왜? 그렇게 왜 이렇게 두꺼운 거죠? 응?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에휴, 그게 뭘 두껍다고, 응? 제가 누차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이야기 한다고 학생한테 이 승낙을 받았어요. 신체에 대한 컴플렉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지형에 대해서 혹은 부분에 대해 농담의 그러니까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자살 행위의 다름 아니죠. 그러니까 다름이죠. 말도 안 나오네요. 심지어 뭐 남성이 여성을 놀리는 것 말고 여성이 여성을, 남성이 남성을 모든 경우에 거의 똑같이 작용합니다. 특히 외모를 가지고 농담 소재로 삼았을 때 여성 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하하 웃는다라고 나온다라고 해서 쟤는 뭐 워낙 성격이 털털한 이런 애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런 정도의 주변머리와 센스를 가지고 21세기에서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은 거의 퇴출 대상입니다. 직장 취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어떻게 간신히 입에 풀칠할 수 있는 혼자 하는 영업을 생각해야지 조직사회에서 성공하거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이미 틀렸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상당히 보이시한 외모를 가졌다. 멀리서 보면 굉장히 남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일단 멀리서 보고 남자인 줄 알았어요. 라는 말을 찍 던질 때 그게 무슨 귀여워 보인다라는 표현이라고 지는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듣는 여자 쪽 입장에서 한번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 여자가 그 말을 몇 번 들었을까? 그런 말을 듣는 여자분의 입장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 18을 해를 살아온 사람이다. 혹은 25해를 살아온 사람이다. 평생 그 얘기 몇 번이나 들을 것 같으냐. 실제로 소년적으로 귀여운 중성적인 매력을 가진 그건 이제 양호한 케이스더라도 이 참 칭찬도 여러 번 들으면 욕같이 들리는 게 사람인데 평생 26,430번 들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리고 또 멀리서 보면 남자인 줄 알았는데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빈정빈정 됐다. 그랬을 경우에 그게 왜 그랬냐면요. 처음에 우리 엄마가 날 가졌을 때 남자인 줄 알고서 점점점 상대 여성분이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낄낄 같이 웃으면서 그러나 그런 농담으로 이제 받고 있는 여성분의 마음속에는 너 이 새끼 너를 믹서기에 들들 갈아서 아스팔트에 쭉 뿌려 갈아엎고 그 일을 트랙터로 엎어버릴 수만 있다면
내가 네 누나를 파서 그걸 꼬챙이에 꿰어서 산적구이를 해서 지나가는 개한테 던져주고 싶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로. 당신은 지금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생명이. 참, 뭐 무달이네 뭐네 지나가는 남자애들에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일단은 동반자, 남친을 고를 때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갖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나이를 먹어도 그렇고 안 먹어도 그렇고 이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동반자나 이제 남친을 고를 때 아니면 또 재혼 대상자 등을 고를 때 이 친구한테는 답변을 해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갖고 온 것이고. 무조림이라든가, 무말랭이, 그러니까 고등어를 조릴 때도 감자보다 무를 넣는 것을 선호하는 또 묵국을 좋아하는 남자분으로 잡으셔라. 그런 답변을 했어요. 예쁜 각선미, 짝 빠진 다리가 남자에 대해서 이 시상하부를 자극해? 시상하부? 아, 거기를 왜 자극해? 전두엽을 자극하나? 전두엽을 자극해? 하여간 거길 자극한다면 최소한 다른 방법으로 그런 쫙 빠진 각선미로 느껴질 그런 매력이 있다고 느끼는 것인데 성적인 매력이라기보다는 이상하게 이 친구를 보면 입맛이 돌고 항상 배가 고파진다. 뭐 이런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인간이 강렬하게 반응하는 것이 식욕, 성욕, 수면욕. 인간의 생물학적 3대 욕구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식욕이란 말입니다. 배설욕, 뭐 그거야 식욕하고 연결된 것이고 처음 갖는 욕망은 수면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3일 동안 굶고 3일 동안 못 잔 상태에서 눈앞에 음식 갖다 주면요. 일단 자고 나서 먹지 먹고 나서 자질 않는다. 이 극한 상황까지 가면 수면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식욕이고 다음이 성욕이래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그 금강산이라는 게요. 이북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려 시대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기생 이름이에요. 성이 금이고 이름이 강산인. 특히 금강산 타령을 아주 잘 부른 기생이었는데 그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것은 일단 금강산이라는 그 유명한 기생 여자도 식후에 밥을 먹고 나서야 어떻게 기술을 걸어보고 전화라도 따보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섹시한 다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팍팍 풍기는 섹스 어필한 이런 것을 가지고 남성들의 내 특정 부분을 자극한다라고 했을 때 미소년 중독 킬러 마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식욕을 막 자극하는 겁니다. 평소에 물을 대단히 좋아하던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 식욕이 성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 성욕을 격파한다. 식욕이 성욕을 격파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 이 각선미가 좀 빠지시는 여성들은 이 격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야, 이건 정말 지구병에도 볕들 날 있다고. 그리고 평소에
남친이나 반려자분을 주로 물을 먹여버리세요. 물을. 그래서 이 물을 좋아하도록, 무맛에 반응하도록 만들면 돼요. 이 파블로에프스키의 조건반사 실험. 평소에 물을 먹여서 이 딸랑딸랑, 이 종이 딸랑딸랑이 아니라 이렇게 울리면서 이렇게 침이 쫙 고이겠죠, 그러면? 응? 물을 먹이면서 이게 딸랑딸랑하게 종이 울리면 침이 쫙 고인단 말이야. 여자친구분이든 그 아내가 되시는 분이든 이렇게 치마를 그때 좀 한쪽을 쫙 올려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 남자분께서 침이 이렇게 쫙 돌면서 꾹꾹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어차피 쫙 빠진 다리에 침 흘리거나 이 무다리에 침 흘리거나 침 흘리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식욕이든 성욕이든 괜찮죠. 그리고 쫙 빠진 다리가 우성인자냐, 이 무다리가 열성인자냐라고 생각할 때 지금은 뭐 생활이 좋아져서 다리가 생존 수단의 필수 조건이 되는 시대가 아닌 상황이다 보니 예쁜 다리를 찾고 앉아있지만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하는 조건에서 쫙 빠진 그런 게 각선미가 이 며느리 구하는 조건이겠습니까? 자, 일단 이 입은 조그만한 해야 돼요. 입 크고 어깨 넓은 것은 현대 미인이고 입은 작아야 돼요. 일단 밥 많이 먹지 못하게. 손은 소뚜껑만 해야 돼요. 왜냐면 일 시켜야 되니까. 엉덩이는 대단히 커요. 애 잘 낳게. 그리고 발은 작아야 돼요. 도망 못 가게 해야 되니까. 이 농담 같지만 옛날에 여성을 집안에 새로 들일 때 가사노동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게 크잖아요. 원인은 옛날에 공녀로 몽골로 뭐 끌려가고 하니 성적으로 성숙하기 전에 빨리 결혼시켜서 안 끌려가게 하려 했던 이게 슬픈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우시장에서 소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는, 그리고 뭐 사이가 여성 집에 들어가서 2년 정도 살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서야 사이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저 비루 먹은 놈은 박농사만 시키면 일도 못하는 게 이런단 말입니다. 꽃미남이 어디서 발을 붙였겠어요, 꽃미남이. 그저 괜찮은 사이 조건은 무조건 떡대가 딱 하고 좋은.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무다리가 괜찮았다라는 조건입니다. 동양인이 이제 오자 다리가 많은 이유가 이 기마민족설, 말 타려면 스트레이트로 쫙 뻗은 다리보다 오다리가 낫고, 쇼트트랙의 경우도 하체가 짧고 두꺼운 동양인이 이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죠. 다리가 긴 서양인이 잘하는 것 보면은 뭐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무슨 일을 하느냐, 누구의 눈에 띄느냐에 달라지겠지만, 얘기하면서 무다리 얘기를 몇백 번을 한 것 같은데, 좌절하지 마세요. 응? 혹시라도 그러면 뭐 그런 데다 보톡스 자꾸 맞으시면 코어 근육이라 나중에 근육 무너져서 이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약해지면 근육의 힘으로 삽니다. 근육의 힘으로. 나이 먹어서 고생합니다. 젊으신 분들. 허벅지 같은데 특히 맞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도 막 놓고 팔도 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종아리가 막 팔뚝만하게 얇은 사람들이 거리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나중에 그 많은 상체 기관들이나 머리를 받침해야 되는데 다리가 그만하다? 100% 병오고 100% 수명 단축합니다. 성욕이 안 되면 식욕을 자극해라. 식욕을 자극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좀 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연관성 있는 얘기도 하지만은 특히 이재명 대표한테 쓴 얘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경수 씨가 하는 말 중에 피눈물 흘리며 나간 이들에게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경수 씨. 예? 전 지사님. 누구한테 이제 이 사과해야 합니까? 총선 때 비명 행사로 공처 탈락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사과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임종석, 윤형찬, 안민석 등. 안민석 씨는 뭐 자진 양보하셨다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당시 공천 탈락 그분들의 이제 공천 탈락을 책임져라? 말도 안 나와요. 그러셨잖아요. 전부 문재인 씨 라인 아닙니까? 통합과 포용으로 사과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응? 다음에 평산 내려가셨던 이재명 대표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사과하라고 그런 겁니까? 뭘 사과합니까? 또 임종석 씨 같은 경우는 나갈 때 뒤끝 장렬이었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도 탈당해서 창당했잖아요. 광주 광산에서 지지를 13%밖에 근데 못 받았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들이 장기 미필로 출마해서 안 된 거잖아요. 왜 이제 와서 이재명을 탓합니까?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한테 대선 후보 때 경선에서 본인 측근에게 대장동 가짜뉴스야? 왜 유사가 나와? 하도 들어대갖고. 대장동 가짜뉴스. 경기 무슨 일보였는데 1인 언론사가 보도했잖아요. 그 1인 언론사에게 전달한 거 국민들 다 압니다. 방해하려고 공작 꾸미고 조폭 관계설도 본인들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나눠주고 그거 가짜뉴스로 그때 앞장선 게 박강원 대변인 아닙니까? 7번째 랩? 이재명 대표를 가짜뉴스로 언플하시다가 나가셨잖아요. 하실 만큼 다 하시고. 조응천, 이낙연, 김종민 씨 등은 이 사람들 모두 불러들이라는 말입니까? 이분들 현재 전병현, 이낙연이 창당한 이준석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준석이 배신했죠. 정당 그 돈 받는 걸로 인해서 지가 이제 손해날 것 같으니까 6억 챙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배신했잖아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 새로운 민주당 무슨 새로운 민주당입니까? 새로운 보수당이가 있지. 새로운 국민의힘인가? 조응천, 이원욱은 개혁신당 이준석한테 가 있어요. 조응천, 이원욱은 개혁신당 이준석한테 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과해야죠. 하려면. 민주당을 버리고 왜 개혁신당에 갔으며 왜 이준석과 창당하려고 했는지 그러다가 까였는지 자초지정을 먼저 설명하시고 오히려 그동안 민주당 텃밭에서 받으셨던 지지자들에게 먼저 그분들에게 사과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홍영표 설훈 씨도 탈당하고 공천 대결에서 지지 못 받으니까 나가서 이낙연의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갔잖아요.
새로운 민주당 당파는 왜 겁니까? 어? 이 사람들이 사과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나가서는 득표율 10%도 못 받고 초라하게 낙선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 떨어진 것을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주당에서 당원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는 소린가요? 아니면 민주당 버리고 나가서 떨어진 것을 이재미 사과하라는 것인가요? 이상민, 대전 유성을 후보는 또 국민의힘으로 가서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상민 씨가 사과해야죠. 김영주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전직에 이분 영등포 지역에서 국민의힘으로 가서 플랜카드 현수막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만 디자인 똑같게 해서 민주당도 아니면서 색칠만 다시 해서 출마했다가 걸렸지 않았습니까? 다 기억한다고. 그리고 또 출마해서 떨어졌어요. 아니 뭘 사과하라는 소리입니까? 떨어진 것을 사과해야 합니까? 김영주, 이상민 씨도 사과하셔야죠. 굳이 비교를 해보면 남편 버리고 집 나가서 새 남자 만나서 살고 있는 여자한테 가보니 새 남자가 전 남자보다 남편보다 못한 쥐뿔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남자 만나서 기어 나갔는데 쥐뿔도 가진 거 없는 남자 만나서 기어 나간 여자한테 그 여자한테 지금 나보고 사과하라는 것입니까? 그 소리에 완전 미쳤어요? 그건 아니죠. 윤석열 정권 탄생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문재인이 사과해야죠. 문재인이. 한겨레 신문 인터뷰로 사과한 게 사과입니까? 뭘로 사과하셨습니까? 사과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욕심부리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과해야죠. 문재인이. 윤석열 키워준 게 문재인 아닙니까? 김경수 씨 그리고 드루킹 사건 매트로 돌려가지고 여론 조작한 거 걸린 거잖아요. 본인들은 뭐 아니라고 하죠. 국민의힘에서 아니라고 하면은 헌법 위반이고 민주당에서 아니라고 하면은 구정이 억울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해버린 장본인 아닙니까? 이 김경수 씨는 김경수 씨가 사과해야죠. 노무현 적자라고 하면서 나오면 안 되지 그러면. 왜 노무현을 팔아? 김경수 씨 당신은 미국 같으면 추방당했어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국가를 대상으로 사기친 국사범입니다. 비합법적이고 규정된 목적 수단에 의해서 정치행위로 처벌받은 거잖아요. 외국 같으면 3년이 아니라 1년 6개월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범죄자입니다. 이 김경수라는 자는 중국이나 러시아로 추방해야 돼요. 일본으로 보내버릴까요 그냥? 이 김경수라는 사람이 한 행위는요. 본인들이 억울하다 그러고 뭐 유시민 씨도 억울하다고 했는데 다 엮여 있으니까 억울하다고 말하는 거겠지. 자기한테 득이 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입 다물게 해야 되니까 나오면은 드루킹 나올 테니까. 이 김경수가 한 이 드루킹 사건은요. 디지털을 이용해서 업무를 방해하고 선거를 우롱하고 안희정 이재명 경선 때 여론 조작했잖아요. 그게 드루킹 아닙니까?
실형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언급합니까? 이 누구의 의사입니까? 어느 나라 법입니까? 정치인들 경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범죄자를 어떻게 뽑습니까? 누구 의사입니까? 그리고 본래 김경수라는 사람이 1년 6개월만 나와야 하는 것이 맞나요? 문재인의 오른팔 윤석열 검찰총장이 봐준 거 아닙니까? 다 덮어줬잖아요, 솔직히. 김건희 여사가 사실대로 고백했잖아요. 남편이 노정현 노정현 씨 수사 후 그 사실 다 덮었다고. 최재형한테 카톡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권양숙 여사가 너무 고마워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김건희 씨가 2011년도에 윤석열 씨가 노무현 대통령 세상 떠난 뒤 권양숙 여사를 찾아갔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남편, 자기가 섬겼던 자기를 구해서 출세시켜준 주군을 목숨 걸고 지켰다고. 이 남자 의리 있다라고 했잖아요. 누가야? 김건희 씨가 최재형한테 카톡 보낸 내용도 있어요. 명태균이 아니라 명태균한테 또 이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 문재인에게, 노무현에게 목숨 걸고 지켰다라고 하잖아요. 뭘 지켰냐? 응? 문재인에게, 노무현에게 목숨 걸고 지켰다라고 하잖아요. 이 김경수의 커넥션을 지킨 것이죠. 응? 김경수와의 커넥션을 지킨 것이라고요. 쇼킹의 몸통이 솔직한 얘기로 문재인 아닙니까? 대선 선거 중 윤석열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울산시장 선거 송초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말했어요. 증거자료가 곳곳에 남아있어요. 자기 자랑 삼아 인터뷰한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송초로 사건 자기가 막았다고. 송초로 사건을 막았다라는 것은 문재인의 아킬레스를 본인이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10년 이상 나올 것을 1년 6개월로 자기가 막았다고. 황우나 송초로 다 무죄 나온 게 검찰의 역할이 솔직히 적용한 거 아닙니까? 수사 무죄로 나오게 해서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수사 과정에서. 그런 걸 보면 김경수만 꼭 찍어서 지난해 여름에 사면한 것을 보면 이 아다리가 딱 맞아떨어요. 시기적으로. 뜬금없고. 자기 아내를 통해 사면 거부한다고 했어요. 옥에서. 본인은 거부했는데 윤석열이 나가라고 했다고. 감옥에서. 사면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의리남이죠. 윤석열이 의리남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경수 사면은 자신의 정신적 지주 노무현 대통령의 찐 적자로 이 김경수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생각, 윤석열 생각은 이 사람 정치해야 한다. 당시 김경수 드루킹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반대 입장이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자료 다 찾아보니까 그냥 보기만 했어요. 이 사람 자료까지 내가 찾아갖고 띄우고 싶지도 않아. 이 범죄자를 내가 왜 띄워야 돼? 김경수를 풀어주면 반 이재명 전선이 구축이 되고 구성이 되니 자기가 윤석열을 덮을 거는 이제 위증교사, 선거법,
대장동 등으로 맞불려서 내부에서 반 이재명을 형성하면 총선도 이기고 이제 이럴 줄 알았어요. 윤석열 생각은. 근데 뭡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이 김경수 씨 폰만 잡고 총선 때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탄핵 100% 인용될 것 같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김경수는 윤석열, 문재인 이 셋은 이재명을 쌈 싸먹으려고 했던 행보 아닙니까? 얼마든지 화가 나요. 말도 안 나오는데 이 쓰리김이라고 하는 쓰리세븐도 아니고 쓰리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이 사람들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자신들이 대선에 나온다라는 것을 선언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으로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을 우쭈쭈해 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나와서 근데 갑자기 디스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자기가 역할을 한다고나 씨부렸지. 역할 하려면 대선 출마 선언하시던지요. 대선 출마 선언하시고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온다고 선언 후 네거티브 전략은 또 아니죠. 근데 이 페어플레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또 무슨 짓을 할까봐 시민들은 불안해. 탄핵도 불안한데 당신들이 더 불안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김경수도 김부겸도 김동연도 친노에서 시작해서 친문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에휴,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당신들의 역할은 저격수로서 협박 후 뭘 원하려고 나온 거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아. 내가 봐도 그렇게 보인다고. 회동 때 문재인 씨, 당신이 포용하라고 하는데 최고위원 중 한 사람을 일 잘하고 계시는 최고위원 내쫓게 한 후 이 사람 김경수계 라인입니다. 지명직으로 바로 채용했잖아요. 후지게. 협박하면서 당신들 깡패야? 그 자리에서 문재인 씨가 정치적 요구한 거 아닙니까? 정치적 요구? 그래서 지난주 홍성국 씨를 지명직 최고위로 꽂은 거 아닙니까? 지지난주? 그분 7번째 나라 랩에서 일하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응? 외곽에서 아주 협박하고 횡포 부리고 인질극 벌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탈노무현 탈문재인 하셔서 우재명으로 이제 이미진 전환 하셔야죠. 평산에 가셨을 때 우연인지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노무현 묘소 안 가셨던 걸로 기억해요. 당연히 갔을 걸로 알았는데 이걸 봐서는 노무현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제 생각에는. 비명행사 공천은 민주당이 업그레이드된 관점입니다. 노무현이 나쁜 게 아니라 노무현을 표방하는 세력을 단절하려는 겁니다. 노무현 재단 사람들하고도 단절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디 황희두를 끌어들이려고 하세요.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 인물을 데리고 와서 이식하는 이식정당이고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계엄과 직렬하죠. 보수 우파, 전통적 귀족 척결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 곳에서 말하더라고요. 감옥 안 가려고 이제 김건희 이 사람을 위해서 계엄한 것이다. 근데 12.3 계엄 이후 수사가 없잖아요. 참고인 조사조차도 안 하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레드팀을 자청하는 거죠. 레드팀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 말 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합니다. 제가 들은 내용이 있어요. 제 친구도 기자입니다. 기자분들, 유튜브 들으시고 유튜브 보시면서 기사 쓰지 마세요. 당신들이 기사를 유튜브를 보고 취재를 안 하고 유튜브를 보고 쓰고 유튜브를 듣고 쓰니까 그게 언론으로 신문에 나오고 지면에 나오니까 그 내용을 온라인으로 보든 신문으로 보는 소비자는 그걸 보고 평론을 한다고. 왜 남의 유튜브 내용 듣고 그걸 기사로 써? 토시 하나 안 빼놓고. 특히 중앙일보 한겨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 걸 겁니다. 내가 유튜브들끼리는 같은 동료니까 오픈소스 한다라고 말했어요. 당신들은 상황이 틀리지? 보수가 내가 한 말을 따라하고 있더라고. 보수가 난 처음에 나보고 내 생각이 과대망상인 줄 알았어. 자꾸 그런 식으로 하세요. 경고입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사용해서 쓴다는 말도 하지 말고 쓰지 말고 당신들 발로 발품 팔아서 취재하라고. 그걸 본 민주당 의원은 또 그걸로 이재명 정책을 만들어. 이 민주당 의원들, 기획하는 사람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나 이제 당신들한테 소식을 안 알려주려고 그래. 이재명 대표 하는 꼬락서니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또 꼴을 보라고? 왜 아직까지 문재인 출당을 안 시키는 겁니까? 사이다 먹은 척하는 고구마가 마음속에 그득그득하더만. 이재명 당대표 정신 차리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탄핵 소추 같이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챙기시라고. 다른 말은 다 쓰면 어떻게 그거는 쏙 빼먹나? 김상욱 의원 기타 등등 건의라도 해보셨습니까? 협상 제의라도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 들어왔으면은 그런 사람들 들어왔으면은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이 씨부리지 않는다고. 문재인도 못 나서. 당신 정치 장난해? 이재명 대표 기득권 되셨습니까? 여의도 가셔서? 우재명은 무슨 우재명이야? 좌파 진보 제명이지.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저희 채널에. 이재명 대표 여기 출연하신 것은 굉장한 실수예요. 이 대표. 제 방송을 본인께서 시청을 하시는지 참모진들께서 보시고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또한 언론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컬럼이나 리스트에 나온 걸 보시고 참모진들이 보시고 기획을 짜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실수하셨습니다. 이유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게요. 진보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김어준 채널은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중도 보수를 집결시키는 데 의해서 반감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극진보만 본다고. 문파, 노파 이런 사람들. 구독자 200만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일까요? 나도 뉴스는 겸손은 안 보지만은 나는 이제 안 하죠. 사람들 다 눌러놓고도 구독 취소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나 같은 작은 채널이나 구독했다가 말았다, 구독했다가 말았다 이딴 식으로 하지. 만만하니까. 저는 싸우면 100점 100승입니다. 지는 싸움 안 해요. 이재명 대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재명 대표 이제 아이템 안 드릴 겁니다. 이번에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가 참으시라고 말씀드렸죠. 반응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요 병원에서 내 자랑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하루 답답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병원 카운셀링하고 코디네이션 하면서 돈 받는 게 얼마인지 압니까? 이런 데가 당신 무료로 해줬잖아. 대한민국 살리려고. 내가 자리를 원했어, 뭐를 원했어. 기분 나빠 들으실지 모르지만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제 방송의 특징도 소위 그 운영자 스타일대로 갑니다. 진보 진영에서 김어준이 큰 스피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김어준이고 내가 그 정도 영향력이었으면 난 방송국 차렸어. 어떤 방송국인지는 아이템이라서 안 알려줘. 유튜브 따위 하고 있지 않는다고. 유튜브는 부수적인 거로. 어떻게 이렇게 수입 벌어놓고서 어떻게 유튜브로 씹으려. 유튜브로 벌어먹고 살아. 당신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해먹었어? 쪽팔린 자라. 나 같으면 유튜브 안 해. 나 같으면 유튜브 안 한다고. 방송국을 차렸지. 뭐 YTN이 됐든 뭐든 그딴 거 말고 나만의 방송국. 유튜브 플랫폼이 아니라 자기 몸집을 자기 재산 늘리는 데만 쓰는 장돌배기 김어준. 내가 당신 장돌배기 김어준이라고 내가 최초로 채팅창에 다니면서 글 썼던 사람이야. 당신 장사꾼이라고, 장돌배기 김어준이라고. 머리도 안 좋으면서 머리 똑똑한 척 하지 마요. 그러니까 당신 대가리 돌아가는 건 난 다 보여. 홍대 기계공학과보다는 내가 나아. 그래도 꼴값 떨지 말고 당신 소임 받은 것만 해. 안 그러면 당신 밥그릇까지 뺏겨. 내가 관상 좀 본다 그랬지. 말도 되지도 않는 거 뭐 신내림 받았다고 씨부리는 사람 하나 있던데 난 예지몽도 꾸고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사주 다 필요 없어. 그 사람 얼굴 하나 보고 목소리 한번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줄줄을 풀 수 있어.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자제하고. 참으려고 해요. 말도 아끼려고 하고.
다음번에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보수 성향의 방송국에 똑같이 출연하시길 권장합니다.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전직 기자 출신입니다. 다소 애국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정직하고 공정하게 방송하시는 윤창중 컬럼 세상에 출연하셔서 44년 차 기자의 날카로운 직문 집답에 이재명 대표 응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수가 200만 이렇지 않아요. 물건을 팔기를 해 뭐를 해. 뉴스공장 TBS에서 그대로 갖고 나왔으면서 지가 잘못해서 나가는 주제에 어디 뭐 오세훈이 잘라? 당신 그때 나갔던 이유가 그거 아니야. 임종욱 당신 와이프 매제되는 사람 청와대 소상공인 지원자금 없는 부서까지 만들어가지고 당신 매제 끼워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거 언론에서 나오고 오세훈이 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서 그때 돼서 겨나가면서 오세훈 서울시가 자기를 압박해? 어디서 개구라야 이 개새끼야.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됩니까? 아 이것도 꼴값 떠는 게 아주 시츄에이션이 장난이 아니잖아 이것들. 막 하는 사람한테 막 해야지. 말귀 못 알아들어. 난 내 동생도 가르치다 몰라들으면 손이 먼저 날라갈까봐 내 동생이 우리 엄마가 네 자식이냐고 너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과목은 모르는데 수학 과학은 잘했거든요. 다른 과목 다 빵점 맞아도 난 수학 과학은 100점 맞았어. 전국석 차였고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너는 대가리가 좋은데 머리라. 그건 다 엄마들 쓰는 말이니까. 맘먹고 공부했으면 너는 저기 예일대 갔다고. 예일대 내가 왜 가? 비싼 등록금 내고. 모셔가면 몰라도. 수능 한 달 전까지 땡따땡따 놀았던 접니다. 우리 아빠 말대로 기술 배워갖고 새마을금고 취직할까 싶어서. 공부가 재미없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됐으니까. 집안 형편 때문에. 그렇다고 뭐 우리 집이 어렵고 아주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당신 대가리 쓰지 말라고. 내가 너보다는 나아. 내가 원숭이 잡는 원숭이야. 한번 똑똑히 보여줄게. 난 지는 게임 안 해. 사적인 얘기가 좀 길었고 어떻게 보면 이분 방송에 출연하시길 바래요. 저희 친부, 저의 이제 사생활을 제가 얼핏 방송에서 얼추얼추 말했는데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저희 이제 돌아가신 원래 저를 낳아주신 친부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신데 돌아가셨어요. 현재 살아있다고 하면 48년차 기자라고 합니다. 정치 사회부 기자였어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었다고. 윤창중 기자는 그때의 시대를 함께한 사람이라 제가 보게 됐어요. 채팅 한 번도 안 쳤지만 요즘엔 채팅도 쳐요. 이번 프로에 나가셔서 똑같이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기관 만들었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구독자를 떠나요. 이 정치 유튜브는 실생활에서 모집이 5강 인원, 자신의 인맥이 파급력입니다.
구독자가 파급력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지 믿음이 가나요? 200만이 본다고 200만이 다 찍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비만, 성형, 피부 미만 5만 명은 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리스트만. 내가 그런 거 차리려고 맘먹으면 난 진작에 했어. 여론조사 꽃, 조가. 뭐가 비싼 게 좋아? 나는 벌써 전화번호가 지역별로 쫙 돼 있어가지고 내가 기용해서 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5만 명은 넘어. 뻥이 아니라. 내 경력에, 내 연차에 나를 거쳤던 수많은 환자들이 다. 실장님 그러면서 내 밑으로 다 오셔. 한 번도 그렇게 사용해 본 적도 없지만. 프로면은 프로답게 새로운 곳에 갔으면은 새로운 곳에서 개척을 해야지. 어디서 TBS에서 끌고 온 주제에 200만 구독자? 쪽팔려서 나는 안 한다. 쪽팔려서. 유튜브에 왔으면 유튜브에 맞게 새롭게 개척을 해야지. TBS가 당신 거야? 당신 거기 있는 구독자 끌고 온 거 아니야, 한마디로. 당신 스스로가 아니라. 신해철 표방하면서 진짜 꼴값 벌어, 아주. 김어준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이재명 당대표님. 최근 연구개발 노동자 대상 주 52시간 노동 상황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내용을 담는 반도체 특별법 도입에 대해서 교섭단체 등 요즘에 그런 걸로 말씀하시던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무슨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 난 궁금해서 정말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은 당신께서 변호사 시절 노영래 변호사님 밑에서 인권 변호사로 출발하셨다. 그분이 인권 변호사지 당신이 인권 변호사로 출발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분 밑에서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권 변호사가 되신 거였죠. 엄밀히 맞으면 사실 아닌가요? 노동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최대한 존중의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법에 대해서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굉장히 실망했다고요. 근로법상 한 주가에 12시간을 초과하면은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요. 운수업과 같은 특례 적용 사업장이거나 응급 연장 근로의 경우입니다. 인가 연장 근로 또는 응급 연장 근로라고 하죠. 해당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연장 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 근로 한도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셨나요? 누구 말대로 꽃감 빼먹듯이 빼먹지만 마시고. 아니, 한동훈 진짜 말하다 또 성질나네. 한동훈 대표 어차피 대선 안 나올 거 아셨잖아. 그러면은 국민의힘 챙겨야죠. 탄핵소추 함께했던 사람한테 건의를 해보셨냐고. 아, 말하다 보니까 또 짜증이 확 나네. 제 얘기 들으시면서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이재명 대표 지지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우클릭 한다면서. 아우, 예, 잠깐 옆으로 섰어요. 죄송합니다. 근로 52시간. 사용자가 사태가 급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 응?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답답해서 말씀드려요. 답답해서. 정말로 답답합니다. 말을 많이 적어놨네. 자, 제가 문제 내드려 볼 테니까 한번 이재명 대표님은 문제를 내려 맞춰보세요. 참모진이나. 근로기준법상 재량 근로의 업무 대상 업무로 열거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기밀 문서를 취급하는 업무. 2번 신문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업무. 3번 실내 장식의 디자인 업무. 4번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에서 프로듀서 업무. 5번 정보 처리 시스템의 설계 업무. 참고로 2014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나온 것입니다. 자, 문제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근로기준법상 재량 근로의 대상 업무에 열거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번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2번 신문사업에서 기사의 취재 업무. 3번 실내 장식의 디자인 업무. 4번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 업무. 5번 정보 처리 시스템 업무, 설계 업무. 열거되지 않은 건 뭐예요? 골라보세요. 내가 대표님과 참모진에게 문제 내려고 내가 문제를 뽑았어. 지금 문제 찾고 있어서 빠시락빠시락 거린 건데요. 자, 해설을 해드릴게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재량 근로 시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이 정하는 재량 근로 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업무는요, 응?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입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시스템의 설계 부분 또는 분석 업무입니다. 그리고 의복, 실내 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도 해당해요.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도 해당합니다. 기타,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셔야지 당연한 겁니다. 근로 연장, 근로 단축을 법적으로 적용해야 옳은 것인지부터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이 이 정도로 근로법을 모르는지는 몰랐어요. 변호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냉철하게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요. 그 연장 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으로 명령할 수 있어요. 탄력적으로 근로해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연장 근로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 사업이 아닌 것은
석유, 가스 공급자, 공급 사업자,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업,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그 밖의 공중 편의 또는 업무상의 특별한, 그러니까 업무상의 특성상 필요한 경로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사업이 이에 해당하죠. 반도체 개발의 경우 통신,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 그 밖의 공중 편의 또는 업무상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내드렸던 문제에서도 나왔다시피 인정되고 있어요, 이미.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 연구, 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연구 부분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문재인이고 윤석열이세요? 이미 적용이 되어져 있어. 응? 이미 만드시고 이루셨네, 이재명 대표님? 어? 이미 적용이 돼 있다고요, 이미. 바쁘신 것도 이해하고 그런 거 다 이해해요. 본인께서 하셨던 노동법 관련으로 승부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모르시면서 아는 척하는 말까지도 많은 인간 정말 싫어해요. 아주 시끄러워서. 그런데 이 인물이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어서 방송마다 나와서 씨부리잖아요. 소음이에요. 듣기도 싫어요. 근데 강제로 들어야 해. 이재명 대표님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공부 요새 안 하세요? 최근 개정법 노무사 시험 기출문제라도 풀어가시면서 오답노트 만들어 가시면서 틀린 것부터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뭐 천재명이니까 진짜 천재명인 줄 아세요? 공부 안 하신 게 티가 나잖아요. 이런 소리 전화 말하는 거고 또 전화 욕먹고 저만 이러는 거겠죠. 다 이재명 대표님 잘한다고 하잖아요. 할 수 없어요. 모르시면 고무호수로 쳐서 가르쳐야지. 그리고 문재인 출당 관련해서 한마디 합니다. 정당법에 의한 정당민주주의 아닙니까?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 아시잖아요. 즉 정당의 다수라도 소수를 짓밟고 독재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의 원리이기도 하고, 반면에 절대 다수가 모이면 다수 의견이 모아지면 당원 총의에 따라 운영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정당법상. 다수결의 원리상 헌법이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판사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에 따라 판결은 달리 내려질 수가 있어요. 법으로 가면. 문재인 씨가 법으로 출당하는 거에 의해서 문재인 씨가 법으로 그렇게까지 해서 본인께서 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걸로 나뉘어지겠죠. 하지만 문재인 씨 당신께서 출당이 돼서 받아들이시게 되면은, 즉 본인께서 소송하지 않으시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헌법상 정당 운영에 법률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 자제의 원칙으로도 사법 자제 원칙으로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도 아닌 현 시점에서 너무 지나친 헌법 위반, 정당법 위반도 출당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개인 문재인이 대통령 시절에 의사도 있고 타 당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외적 부분 아닙니다. 출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몇 프로 표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보수 우파, 중도 우파 끌고 오시는 게 더 빠르십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시면 손 다쳐요. 날 빠지고. 노동법 다시 공부하세요.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왜 이루려고 하셔. 다 민주당 잘 되고 대한민국 잘 되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전원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말 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고 아파요. 좋아하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대표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생활은 이미 접어두셨다고. 공적 영역에, 공적 자산에 들어가시는 거라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켰는데요. 요즘 술 드시심 약주하세요 혹시? 얼굴도 박찬대 의원도 그렇고 얼굴도 좀 많이 붓고 하길래 이게 바빠서 얼굴 붓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염분 섭취나 알코올로 인해서 눈이 붓고 얼굴이 부으신 거예요. 그 중에서 술 안 드시는 분은 김민석 의원 하나인 것 같던데. 전현희 의원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일단 얼굴만 봤을 때 부은 정도만 봐도 알거든요. 뭐 술 드시는 거를 뭐라고 하진 않아요. 회식도 하실 수 있고. 유의에 빠지지 마시라. 문재인 시즌2 경험하기도 싫고 박근혜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겪었던 고초를 또 겪고 하기 싫고 이재명 당대표님 이번에 잘 못하시잖아요. 대한민국 폭동 일어날 겁니다. 아마. 정말로 잘하셔야 돼요. 제 말이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민심 천심이라 그랬죠. 배가 산으로도 갈 수 있다고. 한 사람이 말하면 저는 환자, 그러니까 고객 대상으로 했을 때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건 10분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듣습니다. 대표님이 나중에 대통령 되셔도 꼭 그러시길 바라고 저도 속상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로시간 부분 말씀하신 건요. 극자 성향의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론 법안을 뭘 또 하시려고 은근슬쩍 물타기 하시는 거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라면은 이해해요. 주변 참모진들 아무도 안 알려줍니까? 기만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사기당한 느낌이라.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번에 계엄령 속 얘기 다 하고 이번만 다 하고 이제 다음번에 그만할 건데요.
계엄령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탄핵이 어려웠겠죠? 아직 인용되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2월 안에 나올 겁니다. 대선은 빨라질 것이고 지금 아니면 이 말 들을 날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알아서 하셔야죠. 그리고 교섭단체 연설은요. 아이템 부족하셨나봐요. 맨날 하셨던 말 반복하셨어요. 전혀 새롭지가 않았어요. 이게 저같이 좀 듣고 따지는 사람들은요. 다 압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매번 반복하시는 말씀 하시잖아요. 유튜브 하시는 그 말씀을 좀 줄이세요. 왜 김어준 뉴스 공장에 나가셔서 숨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 속으로나 넣어놓으셨으면 되잖아요. 그 에피소드로 들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5.18 광주 방송하신 거 생각나셨다면서요. 그래서 방송하셨다고. 그 분들께서 숨었나요? 죽을 각오를 하고 정면으로 맞섰지? 물론 무서울 거 압니다. 저도 갔어요. 슬리퍼 신은 사람이 나라고. 추리닝 입고. 나 말고도 또 몇 명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말도 못 신고 나갔어. 양말도. 겉에 무스탕 하나 걸치고 체육복 입은 상태로. 정말 슬리퍼 신는 사람 얘기를 듣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부분까지도 의심이 됩니다. 사람이 의심이 싹 트면 이래요. 아, 윤석열, 문재인이 하는 짓을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하시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저도 속상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또 겪을 수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릴 수도 있어요. 말하는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저도 본래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혼자 방송하면서 일하면서 방송해요. 제 시간을 활용해서 자료 준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사는 나라, 억강부약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우리 민주당 당원들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당당하신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병원 선배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나중에 네가 고참이 되면 후배한테 부끄럽지 않는 선배가 되거라. 지지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또 언제 하겠습니까? 3월달부터 대선 준비 들어가야 될 거고 4월 말 5월 초면 취임식 할 텐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안 할 겁니다. 내가 질 걸 아는 게임을 왜 합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거 한동훈이 살 길이라고 해서 알려드렸거든요. 원래 그래서 나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서울시장 대비하셔야 될 겁니다.
서울시장은 제2의 리틀 대통령이라고도 하죠.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박원순 시장 때문에도 있어요. 제가 가장 존경했던, 세상에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내가 제일 좋아했던 국회의원은 박원순 시장님 보고 돕고 싶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참으로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벌써 녹음만 하다 보니까 6시 반이 됐네요. 목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새벽부터 하다 보니까 더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재명 당대표 까는 방송은 나밖에 없을 거야. 나만 있더라고. 그리고 롯본기 김 교수님, 방송 빨리 하시죠. 지금 김 교수님 채널이 활약할 때 아닙니까? 뭐 때문에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알 것 같기도 하고 자세한 내막을 모른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공격을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라면 사과드리고 미안합니다. 빨리 방송하세요. 당신 보고 잡소.